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자유무역, 보호무역에 관한 관세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사실 이게 최근 트렌드에는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보호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또 허정 원장님께 태블릿을 빌려서 가지고 왔고요. 그랬을 때 저희 한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요 2017년 11월 17번 실제 수능 문제고요. 이때 수능이 사실 경제가 되게 쉽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잘 맞을 수 있겠죠. 그걸 가보시면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림은 갑국의 X제 시장을 나타내는데 갑국은 국제 가격에 개당 2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여 X제를 수입하고 있다. 단 X제의 국제 가격은 일정하고 이 가격에서 X제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개념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지금 현재 국제 가격은 70달러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90달러까지 총 20달러가 관세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밑에 선지 말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결국에 만약에 70달러인 상황이다 라고 하면, 다시 말해 관세 없이 국제 가격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원하는 공급량, 국내에서의 생산자 공급량은 요만큼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의 원하는 수요량은 요만큼이 될 테니 결국에는 색깔 달리 해볼까요? 요만큼이 결국엔 수입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만큼이 지금 수입해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거래는 결국에는 요 80만 개겠죠? 요 80만 개에서 하게 될 텐데, 이 80만 개가 20만 개는 국내산, 그리고 60만 개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수입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요만큼의 60을 70만큼, 그 70달러만큼 60만 개를 수입해 오니 요만큼의 네모 면적이 수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판매 수입 계산하듯이. 그러면 요렇게 네모는 국내 생산자들이 벌어들이는 거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유무역이 끝나고 이제 관세가 붙습니다. 20만 원으로 해가지고 90만 원이 됐대요. 그랬을 때 당연히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비해서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가 요만큼 되었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지금 수요이고요. 그리고 국내 공급자들은 당연히 요만큼, 요건 파란 펜으로 되겠군요. 요만큼 이 국내에서 생산자들이 공급하는 양이 될 거고, 그리고 요만큼이 지금 수입해 오는 양이다. 그러니까 수입량이 사실 요만큼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수입을 통해서 요만큼이고, 그리고 지금 가격이 요만큼이니까 판매 수입, 그러니까 이만큼의 물건을 팔아서 외국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품이 요만큼의 가격이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 관세가 있잖아요. 관세. 그러면 이 관세만큼, 다시 말해서 요만큼은 이 수입자들이 벌어가도요, 결국에는 관세로 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실질 수익, 그러니까 판매를 했더라도 외국 생산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네모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 수입자들이 벌 수 있었던 돈이 이만큼이었는데 에메랄드 색까지밖에 못 가져가니까 얼마나 손해라고 느끼겠어요. 그쵸? 그렇게 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잉여로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잉여는 원래 이제 자유무역 했을 때는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였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관세가 붙으면서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이 될 거라 옛날에 비해서 요만큼이 날아가는 잉여. 그러면 왜 관세를 부과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여기서 유일하게 면적이 커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쵸. 결국엔 생산자죠.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 다시 말해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략적인 이 관세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잉여들과 수입량, 수출량 이런 거 비교해봤으니까 우리 한번 문제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수입량은 20만 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세 부과해서 X제 수입하고 있는 건데 요만큼이 수입량이라고 했으니까 20만 개 맞고요. 2번. 관세 수입은 400만 달러이다. 선생님 말했죠? 요만큼 관세에다가 요만큼밖에 안 팔았는데 그마저도 관세가 부과됐으니 20달러 곱하기 20만 개에서 400만 개 맞습니다. 다음 3번.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3,600만 달러이다라고 돼 있는데 국내 생산자들이 40만큼 92니까 얘네들은 근데 관세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국내 생산자들이 판매되는 판매 수입이겠죠. 3,600만 개 맞고. 다음 4번. 관세를 폐지하면 수입량은 200만 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관세가 폐지되면 여러분 보세요. 원래 수입량이 요만큼이었죠. 근데 관세가 폐지되면 요만큼이 관세 수입량이 되기 때문에 20만 개였다가 60만 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5번째, 국내 소비자의 잉여 증가분. 원래는 요세모였다가 요세모가 되겠죠. 근데 국내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 요만큼이었다가 요만큼 되느냐? 네, 요 사다리꼴 넓이만큼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것이 더 클 테니까 증가분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해 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꼭 질문하셔서 꼭 반드시 기필코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이제 종호쌤 태블릿으로 이제 풀어주는 그 관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선생님 지금 토요일 밤에 집에서 지금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주려고 정말 삼각대까지 설치해서 막 이것저것 해봤지만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 선생님이 나름 이게 갤럭시 노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핸드폰으로 풀어줘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들 위주로 좀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테마에서 좀 문제 프린트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총 7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6번부터 한번 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16번 가보시면 자료는 각국의 GDP를 지출 측면에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자, 각국의 GDP는 T년에 10억 달러, T 플러스 1년에 15억 달러래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퍼센트가 지금 나와 있으니 바로 계산이 될 텐데 4, 3, 2,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T 플러스 1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4.5, 4.5,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T년과 T 플러스 1년의 물가 수준은 동일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T년의 총합 10억과 T년의 총합 10억과 그리고 15억은 물가 상승 변동이 아닌 오로지 GDP만의 그 변동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기억번 T 플러스 1년의 경제 성장률은 50%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억에서 15억으로 커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10분의 15 빼기 10 해가지고 10분의 5 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50% 맞을 겁니다. 기억번 맞는 선지. 다음 니은 T 플러스 1년의 수출은 T년보다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순수출이 지금 T 1이고 그리고 3이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수출액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왜냐면 우리 국제수지에서도 얘기했지만 1하고 3은 순수출이기 때문에 수출 빼기 수입, 다시 말해서 수입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 수출은 더 작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출값을 모르기 때문에 니은번 틀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디귿, T년 대비 T 플러스 1년에는 정부 지출액이 1억 달러 증가한 거 보이죠? 맞고요. 기억번은
다음 리을 T년 대비 T 플러스 1년에는 민간 투자액과 달리 민간 소비액은 감소하였다. 얘들아, 민간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공공 부분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액은 기업, 그리고 소비액은 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도 증가했고 기업도 증가했다는 거 보여지죠? 리을 1 틀린 선지. 그래서 2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표는 각국에서 1년간 발생한 모든 생산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단계별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미리 200만 달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결국 0에서 200으로 미리 커졌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우유는 330, 그러니까 0에서 330으로 우유가 되었다. 근데 이 밀은 전량 밀가루의 원료로 판매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밀가루가 300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00에서 다시 300으로 커지면서 밀가루가 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밀가루랑 우유를 보면 밀가루의 2분의 1은 빵의 원료로 판매되었고 152, 그리고 150은 소비재가 되었다. 다음 우유도요, 3분의 1은 빵의 원료가 되었대요. 110은 빵의 원료로 가고 이 3분의 2는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고 하니까 220이 소비자한테 팔렸다. 그 다음에 빵은 전량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440으로 판매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식화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가 GDP를 계산하기 위해서 보시면 최종 소비재가 요거잖아요, 결국엔. 그랬을 때 150 더하기 440 더하기 220 하면은 결국에는 810이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생산의 측면에서 우리가 계산을 한 건데, 우리 GDP 계산하는 그 공식이 총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최종 소비재가 있고, 그 다음 각 단계 부가가치의 합 이 있는데, 각 단계 부가가치 봅시다. 밀은 없는 거에서 200으로 지금 플러스 200 해줬죠. 그 다음에 밀에서 밀가루로 플러스 100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유로 플러스 330이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빵 잘 보세요. 빵은 결과적으로는 440에 판매가 되었지만 260이 결국 중간재를 소비하는 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빵의 부가가치는 플러스 180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260에서 440 커진 거. 그래서 결국에는 200에다가 100을 더하고 330을 더하고 180을 더한 것을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300, 630, 180에서 810 역시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DP 계산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최종 생산물은 빵뿐이다. 틀렸죠? 빵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우유도 있어요. 다음 2번 국내 총생산 810만 달러 정답. 2번. 다음 3번 밀가루는 중간 생산물로만 사용된 거 아니죠? 소비재로도 사용됐고. 4번 빵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네, 우유가 훨씬 더 큽니다. 빵보다. 5번 우유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330이다. 이렇게 풀어서 답은 2번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요 GDP 계산할 때 부가가치 도식화하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필기하려고 선생님이 지금 좀 아예 문제 풀 것들만 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요 출처들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3-1의 스텝 2의 25번 문제입니다. 자,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이게 실수가 날 수 있는 문제인 게, 왜냐면 요거는 이 축이 달라서 그래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물가랑 그 다음에 실질 GDP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실업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대화는 각국과 외국에서 나타난 경제 상황으로 경제지표 일반적인 변동 방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각국의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국내 투자를 늘리고 되어 있다고 하니 각국의 입장에서는 총수요가 증가되겠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그 물가랑 실질 GDP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물가랑 실질 GDP는 이렇게 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총수요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고 실제 GDP도 상승하게 되죠. 이것은 실업률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아이고. 줄어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오르고 실업률은 내려가는 구간의 번호인 갑국은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의국은 봅시다.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입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총공급 감소의 요인이죠. 그랬을 때 총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고 실업률도 오르고. 그래서 얘는 B로 가겠네요.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 B로.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텝 1 3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은근히 헷갈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입니다. 표는 A기업, 이거 작년 수능 문제였어요. 맞아요. 표는 A기업, C기업만 존재하는 2018년 갑국의 모든 생산활동을 나타낸다고 돼 있는데 항상 요거를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요 생산 비용에 들어가는 요 세 가지가 결국에는 분배 측면이고 그 다음에 판매 수입은 생산의 측면인데 우리가 국민소득 3면 등가 법칙으로 인해서 이게 같아진다라는 그거에 항상 착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총 판매 수입이 A기업 X제, B기업 Y제, C기업 G제인데 X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A기업 총 판매 수입 40 그리고 중간재를 산 게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생산의 측면에서는 40 그리고 분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봅시다. 임금, 지대, 이자가 나온 거 보이죠? 즉 20 더하기 7은 나와요. 그럼 결국 하나가 안 들어간 게 뭐야? 그치. 경영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윤이 13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YJ 가보도록 합시다. YJ는 현재 생산으로 봤을 때 80을 줬는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중간재는 이게 플러스 시킨 GDP가 아니기 때문에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배 측면에서 보면은 30 더하기 13인데 우리 60하고 똑같아지려면 결국 이유는 17 이렇게 잡게 될 겁니다. 와 진짜 편하네요. 갑자기 느끼는 게. 다음 지제는 생산의 측면에서는 100인데 저기 보시면 20도 빼줘야겠네요. 그러면 80이 GD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배 측면에서 보면은 40 더하기 10 더하기 80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윤이 30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그 GDP는요 40, 60, 80 했으면 총 18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최종 재료 소비된 제한은 지제뿐이다 아니죠? X, Y, G 다 소비됐고요. 니은 창출된 부가가치의 규모는 B기업이 가장 크다라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 각 단계 부가가치의 합이 최종 생산물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C기업이 제일 크겠죠. 디귿 명목 GDP는 180만 달러입니다. 맞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그 전년도와 다르게 물가 상승률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준연도도 없고 그러니까 명목 GDP로 봐주시면 되겠고 명목 GDP 대비 임금의 비율은 50%다. 일단 180이다 잡힌 상황에서 20, 30, 40 요렇게가 임금이었잖아요. 그러면 다 합쳐서 90이 되네요. 그래서 50% 맞습니다. 정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5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이게 올해 6월 평가원, 지금 3학년 선배들 그 6월 평가원을 봤던 문제 중에 가장 최고 오답률 문제였어요. 그래서 엄청 대박 어렵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도 결국에는 국민소득 3면 등가 법칙으로 풀리는데 이 표를 좀 익숙하게 그러니까
못 읽어내서 그래서 오답률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가봅시다. 표는 갑국의 2019년 GDP를 생산과 분배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갑국에는 X제만을 생산하는 A기업 그리고 Y제만을 아이고 지우개가 되어 있네요. X제만을 생산하는 A기업, Y제만을 생산하는 B기업이 존재하고요. 다른 나라와의 거래는 없고 X제는 모두 B기업에 판매되어 Y제 생산의 원료로 사용, Y제는 모두 판매되어 소비된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딱 느껴질 게 A기업이 X제고 B기업이 Y제라고 했는데 결국 얘는 중간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최종제. 그러면 결국 GDP에 들어가는 건 얘만 들어가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저기 보시면 XJ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료에 대한 이야기나 중간재로 뭘 산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판매 수입이 곧 부가가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다시 말해 A기업이 XJ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0에서부터 판매되는 요 부가가치가 곧 GDP로 상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판매 수입이 지금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말이 5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얘는 지금 판매 수입이니까 생산의 측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배 측면에서 봐도 그러니까 생산 측면, 지출 측면, 분배 측면이 같다는 게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잖아요. 여기 분배 측면 보셔도요. 잠시만요. 지우개야 나와라. 보시면 500이 결국에는 250 더하기 80 더하기 70 더하기 100을 계산해보면 결국에는 얘가 50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다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고 B기업을 잘 봐야 됩니다. B기업은 Y제인데 결국에는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500에서 얼만큼으로 점프를 시켰을 겁니다. 여기서 점프 시킨 요 구간 플러스 몇이냐가 정말 중요할 건데 결국에는 이 생산의 측면에서 측정한 요 부가가치가 분배 측면에서의 합과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 느낌 오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300 여기 부가가치가 얼마에 들어가나 봤더니 임금 300이었고 지대 100이었고 이자 100이었고 이윤 200이었대요. 그럼 얘네를 다 더하면 700이 되죠. 다시 말해 500의 XJ를 사서 700이라는 부가가치를 이렇게 점프를 시켰고요. B기업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매는 1200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게 1200이 되고요. 니은이 들어갈 게 700이 되고요. 기억이 들어갈 게 500이에요. 요렇게 세 개의 숫자만 잡아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사실 중요 포인트는 생산과 분배의 측면이 국민소득 3면 등가 법칙으로 일정하다라는 걸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 표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지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리셔서 잘 못 풀었던 것 같아요. 1번, 기업과 니은의 합은 1200이다. 맞죠? 답 1번이에요. 2번, 니은과 디귿은 같다. 아니죠. 부가가치와 판매 수입은 다르고 특히 중간재를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 판매 수입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디귿 700이다. 아니죠. 1200입니다. 니은 4번. X제와 Y제는 모두 최종 아니죠. X제는 다 중간재. 갑국의 2019년 GDP는 1700이 아니라 1200. 이렇게 답 1번 잡아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이제 6월 평가원에서 어려웠던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꼼꼼히 한번 다시 봐주세요. 네, 이번에는 스텝 2의 38번하고 43번을 같이 좀 보면서 풀려고 하는데 요게 요즘 우리 평가원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이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좀 잘 봐주셔야 될 그 부분의 문제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한데 그러니까 표만 해석하면 문제는 없고 그리고 수출과 수입만 잘 잡아내면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X제만을 생산하는 갑국 그리고 Y제만을 생산하는 의국이고요. 이게 중요해요.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X제가 갑국에서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Y제가 을국에서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네 둘이 교역을 할 때 얘네끼리만 교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떠한 공식이 잡히냐면 공식도 아니에요. X제 수출량, 다시 말해 갑국의 수출량은 Y제, 을국의 수입량이랑 같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실까요? 네. 자, 마찬가지로 Y제 수출량 또는 을국의 수출량은 다시 말해 갑국의 수입량과 똑같다는 거 느낌이 오실까요? 네, 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지우개 나와주세요. 자, 그래서 요걸 포인트로 해서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2018년에 갑국과 을국의 명목 GDP가 이렇게 돼 있고 소비량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갑국은 X제만 생산하고 을국은 Y제만 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보면 여러분 봅시다. 이 표를 다시 그릴 건데 결국 X제를 30 그리고 을국이 X제를 10을 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X를 몇 개 생산했다는 이야기. 2018년에 갑국은 X제를 40개 만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을국은요. Y제만 생산하는데 20, 10이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엔 Y제 3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얘들아 봐봐. 명목 GDP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혀요. 그러니까 X제를 나는 40개를 만들었는데 명목 GDP가 160이래. 그럼 결국 X제 가격은 몇으로 잡히냐면은 4달러 이렇게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Y제 30이기 때문에 GDP가 150이라고 하면은 결국 Y제 가격은 5달러 이렇게 잡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 원리대로요. 우리 2019년도 잡아보도록 합시다. 2019년 갑국은 X제 60개 근데 GDP가 180 따라서 X제는 3달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을국의 입장에서는 Y제를 30개 만들었는데 GDP가 150이래요. 따라면 Y제는 5달러다. 하나에 5달러의 가격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왜? 이걸 왜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양국은 동일한 양국은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만 잡아내시면 1, 2, 3, 4, 5가 그대로 풀릴 겁니다. 1번 갑국의 수출량은 20개이다. 갑국에 수출을 했으면 을국이 수입한 거니까 틀렸죠? 10개죠? 1번 틀렸고 2번 갑국의 X제 가격은 4달러입니다. 틀렸고요. 3번 2018년 을국의 수출액. 얘들아 수출액은 결국에는 P 곱하기 Q잖아요. 그랬을 때 2018년이라고 했으니까 을국 5달러고 수출한 게 10개니까 50달러. 맞네요. 답은 3번. 4번 2019년 갑국의 X제 생산량은 60개였는데 40개에 비해서 늘었죠. 5번 2019년 을국의 Y제 가격은 5달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 큐에 우리 43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는 갑국의 국내 총 생산을 지출 측면에서 계산했는데요. 이번엔 지출 측면인데 연도별로 어떻게 정리됐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봅시다, 여러분. 갑국의 입장에서 수출은 을국의 입장에서 뭐가 된다? 수입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지출 측면에서 계산할 땐 여러분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잖아요. 근데 이 NX는 다시 수출해서 수입을 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네. 2018년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2018년 갑국은 200, 120, 80, 50에다가 수입을 빼줘야겠지. 을국의 수입인 마이너스 30을 뺀 게 GDP가 될 거고 을국도 마찬가지로 120, 50, 30,
30에서 50을 빼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20에 저기 320, 450, 420 GDP. 그다음 의국은 200, 170, 200, 230, 180 이렇게 잡힐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순수출이잖아요. 플러스 20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0. 재밌는 건 우리 국제수지 배워서 알겠지만 한쪽에 흑자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적자로 나타낸다는 것도 여기에서 나와집니다. 2019년 위에다 필기해 볼게요. 2019년은 갑국은 220, 110, 80, 40에서 마이너스 50을 빼야 되겠고 의국은 100에서 50, 40인가요? 네, 40. 50에서 40을 빼주면 이게 의국 GDP. 그러면 330, 그 다음에, 왜 계산이 안 되죠? 120, 잠깐만, 마이너스 10, 70, 180, 400이 되네요. 다음 의국은 150, 190, 240, 200 이렇게 됩니다. 기억 2018년에 갑국의 순수출을 계산하려면 요거까지 계산해 놓읍시다. 마이너스 10 여기는 플러스 10. 여기서는 갑국이 우리 경상수지라는 개념으로 떠올려 보면은 갑국이 흑자네요. 근데 여기서는 을국, 2019년은 을국이 흑자네요. 이것도 봅시다. 2018년 갑국의 수출은 양의값 맞죠? 니은 2018년 을국의 국내 총 생산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네요. 180에서 200대였으니까. 디귿 2019년 소비 지출이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갑국의 을국보다 크다. 420분의 200. 그러니까 420분의 200. 그리고 여기는 180분의 120. 딱 봐도 여기가 3분의 2잖아요. 을국이 더 크죠. 갑국이 을국보다 2019년이군요. 미안합니다. 예, 아니에요. 어휴, 선생님이 졸려서 그래요. 자, 봅시다. 여기는 400분의 220. 그 다음 여기는 200분의 100.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반, 얘는 반보다 더 크죠? D급번 받고 리을, 의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180분의 30이면은 6분의 1일 거고 여기는 200분의 45분의 1일 겁니다. 당연히 2019년이 더 크죠. 틀렸습니다. 답 2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3-1이 아니라 3-2 경제지표 계산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선생님이 지금 지금까지 내가 문제 푼 거를 지금 컴퓨터로 옮겨서 화면으로 봤더니 이게 세로로 화면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지표 문제 풀 때는 가로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매 강의 때마다 이번 기말고사 힌트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마지막 힌트, 우리 3-2 경제지표 계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다라고 느꼈던 그 문제 프린트에서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총 3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조금 시간들이 또 많이 지나긴 했는데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은 같이 좀 풀어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항상 이 경제지표 푸실 때는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명목 GDP하고 실질 GDP하고 GDP 디플레이터 얘네 셋만 잡아도 일단 문제 거의 80%는 풀리거든요. 그래서 요 3-2의 스텝 1 7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요 표만 잡으면 돼요. 표는 갑국의 명목 GDP와 경제성장률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르고 기준연도 2014래요. 기준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명목 GDP랑 실질 GDP가 같은 해라는 뜻입니다. 자, 2014, 2015, 2016, 2017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 명목 GDP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100, 120, 130, 135. 그랬을 때 선생님 실질 GDP랑 GDP 디플레이터 못 구하잖아요 라고 했지만 경제성장률이 나오잖아요. 경제성장률은 다시 말해 실질 GDP 증가율 그리고 얘 비교 기준연도
그렇기 때문에 얘네만 가지고도 이미 2013년 100이라는 거 잡아낼 수 있고, 그러면 얘네 둘이 100이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100. 참고로 GDP 디플레이터 공식 아시죠? 실제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입니다. 그리고 기준 연도는 무조건 100이고. 자, 그 다음 2015년 갑시다. 경제 성장률이 10%래요. 그러면 여기 100에서 10%가 뛰었으니까 110이 되겠네요. 그러면 2015년에 GDP 디플레이터 구해볼까요? 110분의 120 곱하기 100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약분되고 1200에서 11, 1, 11, 10, 0, 9, 99, 109.xx. 근데 109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국 기준 연도보다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도 느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16년은 경제 성장률이 없네요. 그대로 실질 GDP 110이 될 거고, 그럼 얘는 1300이니까 또 난간에 부딪혔는데 120점 잠깐만, 이게 1300이라고 하면은 1, 20, 2, 20, 아이고 1이네요. 11, 90, 8, 118.xx 이렇게 될 거고, 135인데 경제 성장률이 10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대비 10%가 증가한 거니까 11, 그러니까 121이 될 거고요. 숫자가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기억, 니은, 디귿 가봅시다. 2014년 이후 실질 GDP 매년 증가한 거 틀렸죠? 여기 같은 구간 있네요. 니은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는 2016년이 가장 크다라 돼 있는데 얘 차이 없고, 얘는 10, 얘는 20, 얘는 14. 2016년이 제일 큰 거 맞네요. 2014년과 2016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동일하지 않죠. 여기. 다음 리을 2015년의 명목 GDP보다 2017년의 실질 GDP가 크다. 크네요. 답은 4번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경제지표 문제 푸실 때 팁이, 선생님은 일부러 요 표를 다 잡고 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 푸시는 거 연습하실 때, 뭐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하면 이 표를 미리 작성해 놓으면은 여기서 선지들이 대부분 걸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스텝 2의 9번 문제를 같이 풀 건데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의 경제지표 계산과는, 그러니까 명목 GDP,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만 구해놓고도 다 풀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서 갖고 한번 와봤습니다. 표는 엑셀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활동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골라달래요. 자, 여기서 지금 이 표만 보고 우리는 실질 GDP랑 1인당 실질 GDP를 잡아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노동 생산성이라는 또 특별한 게 나왔는데 정의를 지금 여기 주고 있고요. 그 중에 1인당 연간 노동 시간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결국 갑국하고 을국이 연간 노동 시간은 똑같으니까 1인당 연간 생산량으로 잡아보면요, 결국에는 그 나라의 갑국의 실질 GDP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나라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생산해내는가, 전체 생산량을 계산한 거다라는 느낌이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1인당 연간 생산량이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양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차피 노동시간은 똑같으니까 갑국과 을국이 얼마나 이 노동 생산성이 있고 그 노동자들이 몇 명 있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갑국은 전체 실질 GDP가 800 곱하기 2.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을국은 600 곱하기 3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노동자들이 한 사람당 만들어내는 양을 전체 노동자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25 곱하기 80 하면 2000이 나올 거고요. 을국은 1800이 나올 거라서 갑국이 더 클 겁니다. 기억법 맞는 선지. 니은 1인당 실질 GDP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라 돼 있는데, 이 실질 GDP를 인구수로 나눠주는 게 결국에는 그 1인당 실질 GDP겠죠? 그랬을 때 갑국은 2000에
1000으로 나누니까 2가 될 거고, 의국은 1800을 800으로 나눌 거니까 8 곱하기 2 하면 16이잖아요. 2점 얼마 얼마가 나오겠지. 그래서 의국이 더 큽니다. 디귿, 기억이 3이 되면 그러면 요게 3이 되네요. 그러면 2400이 될 거고, 그럼 2400 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2점 얼마 얼마가 나오네. 1인당 실제 GDP는 갑국의 의국보다 크다. 얘는 2.4가 될 거고, 얘는 계산해 볼까요? 18 나누기 8, 28에 16, 20, 3, 2, 16, 2. 그러니까 2.22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2.4가 2.22보다 더 크니까 디귿번 맞는 선지 리을. 니은이 1000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1000으로 나눠지게 될 거고, 실질 GDP는 실질 1인당이 아니라 실질이니까 전혀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텝 2 11번입니다. 아까 우리 스텝 1에, 아니, 3-1일 테마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죠. 우리 X제만을 생산하는 갑국, Y제만을 생산하는 의국, 양국은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고, 여기는 특별히 기준 연도가 지금 2015년이라고 나오겠네요. 선생님은 이것만 보고도, 아, 뭔가 명목 GDP랑 실질 GDP 물어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것 같아. 그리고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그럼 결국에는 그걸로 보시면 될 텐데, 얘는 표가 좀 복잡해서 같이 좀 잘 봐야 돼요. 꼼꼼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갑국은 2015년에 수출량이 100이고 명목 GDP가 1000이고 이렇게 구성이 된대. 근데 명목 GDP의 지출 구성 항목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봅시다. 지금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니까 결국 얘는 소비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고 CIGNX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명목 GDP가 나오려면 600 그리고 300 요 C 더하기 I가 600이고 더하기 300 그리고 얼마를 더했더니 1000이 나왔대요. 그러면 당연히 순수출에 들어가는 건 1000이죠. 100이죠. 그 다음에 을국 볼까요? 을국도 750 더하기 300 더하기 네모를 했더니 1000이 됐답니다. 그러면 1050에서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5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을국 을 보면 지금 기억번은 우리가 좀 이따가 계산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을국의 2016년을 봐도요, 여러분. 450 더하기 200 더하기 네모를 했더니 700이 됐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들어갈 말은 50이 되겠죠. 그래서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느낌이 올 텐데, 교역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갑국의 입장에서 순수출, 다시 말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을국 입장에서는 갑국의 X랑 M이 을국 입장에서는 두 개가 뒤바뀌잖아요. XM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100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채셨을 거고요.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거는 500 더하기 200에서 100을 빼기 때문에 600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수출을 우리가 잡아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100으로 잡았잖아요. 100으로 잡았는데 지금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항목 중 수입 항목에 대한 지출액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120에서 30이니까 120에서 30 더하면 결국 150에서, 그러니까 수출액에서 수입액 150을 뺀 게 100이라는 이야기는 수출액이 250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0도요 여러분. 결국에는 200을 뺀 게 마이너스 50이니까 여기 150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요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250에서 뺀 게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건 15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얘랑 서로 반대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가보시면 130에서 뺀 게 50이라고 할까? 180.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값이라는 건 무시해 주세요. 무시해 주세요. 왜 무시하라는지 조금 이따 알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수출액하고 수입액까지 더 꼼꼼하게 따져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가격과 GDP를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봅시다. 갑국의 2015년은 수출액이 250인데요.
수출량은 100이래. 얘들아 봐봐. 수출량은 100을 했는데 나는 100개를 그쪽에다 내다 팔았는데 내가 벌어들인 수출액이 250이야. 그러면 갑국에서 생산한 엑스제는 얼마였다고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거야? 2.5달러. 얘는 150을 가지고 잠깐만 여기 180이네요. 그럼 여기가 130이겠다. 그럼 여기 맞네. 아, 그럼 같이 봐도 되겠다. 미안합니다. 얘랑 같이 봐도 돼요. 미안해요. 그쵸. 그쵸. 나도 이상하다 했어. 자, 130 수입액이, 수출액이 있는데 수출량 140이래. 그럼 얘는 1달러. 그 다음 얘 150을 갖다 팔았는데 150이래. 1달러. 그 다음 얘는 90 갖다 팔았는데 180이 나왔대. 2달러. 이렇게 된다는 것도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2번 2015년 갑국의 순수출은 50달러이다 돼 있는데 얘들아 순수출 갑국 100이죠? 2번 틀렸고 3번 2015년 갑국의 엑셀 가격은 2.5달러입니다. 틀렸고 4번 2016년에 을국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GDP 디플레이터 결국 어떻게 구하니? 실질 GDP분의 명목 GDP잖아요. 근데 2016년에 실질 GDP 가볼까요? 기준 연도가 2015년이기 때문에 지금 700개, 아니, 이거 어떻게, 몇 개를 생산한 거지? 단위가 개니까 450개 생산했다는 거겠죠? 여기 단위가 개와 달러니까.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거를 몰라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명목 GDP랑 실질 GDP를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보세요. 그 명목 GDP는 지금 2달러잖아요, 여기. 그리고 요게 700이고. 근데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의 생산량은 350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낌 오실까요? 실질적으로 생산했는 350개. 왜냐면 2달러니까 곱하기 700 하면 700이니까. 근데 얘를 만약에 그럼 1달러고 여기는 600이면은 600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우리가 이 실질 GDP를 봤을 때 얘는 1달러를 기준으로 350개가 될 거고 그리고 쟤는 2 곱하기 350이 될 거니까 당연히 100보다 큰 값으로 나온다는 걸로 풀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을국의 경제 성장률은 양의 값을 갖는다 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이 가격의 거품을 빼면 600에서 350으로 줄어들었죠. 의미예요.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고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꼭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 가로로 찍은 거로 다시 지금 화면을 노트북으로 봤는데 훨씬 낫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더 찍기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줌이나 아니면 현장 수업에서 물어봐 주세요. 자, 스텝 2의 14번입니다. 지금 문제 출제가 평가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월에 8번이고 정답도 4번으로 나갔는데 5번으로 나간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인데요. 갑국과 을국의 실질 GDP를 구성하는 연도별 지출 항목을 나타내는데 실질 GDP는 200억 달러였고요. 전년 대비 갑국의 경제 성장률, 갑국 10%, 을국 0%, 양국은 달러화 사용, 교역은 양국 간에만 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2015년에 갑국은 소비지출 CIGNX가 있는데 갑국 130, 기역 40, 마이너스 10 이게 순수출이니까 그게 200이래. 그리고 110, 니은 50 그리고 200이래. 근데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이쪽에서의 순수출이 마이너스 10이란 얘기는 여긴 10이라는 이야기지. 그쵸?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말은 170 여기니까 I는 기역은 40 들어가야 될 거고 얘는 160, 170, 30 들어가야겠네요. 기억은 니은보다 작지 않습니다. 다음 2016년에는 얘들아 이 실질 GDP가 10%가 성장했다고 했으니까 200의 10%는 220, 그 다음 얘는 그대로 200 이렇게 갔을 때 120, 50, 30인 상황이면 결국에 NX가 플러스 20으로 잡힐 거고요. 여기가 플러스 2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0 되겠지? 마이너스 20일 때 130, 30 이렇게 돼 있으면 160에
140이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60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뭔가 수도쿠 퍼즐 같지 않아요? 그 빈 칸에 있는 숫자들을 딱딱딱딱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016년 실제 GDP는 갑국이 을국보다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많고요. 2015년, 2016년 모두 을국의 순수출은 양의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2016년 을국의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30억 달러 감소했다. 얘들아, NX가 10에서 마이너스 20으로 갔다고 이게 수출액이 감소했다는 거는 모른다고 했었어요.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이게 10이 나왔던 게 X 빼기 M이 뭐 40에서 30을 빼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얘는 40에서 60을 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출액은 똑같지만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안 돼. 2016년 의국의 정부 지출은 전년에 비해 10억 달러 증가받죠. 답 5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되겠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시도해봤어요. 이렇게 태블릿으로 태블릿도 없어요. 선생님은 태블릿 없어요. 지금 갤럭시 노트 선생님 핸드폰으로 지금 풀어서 지금 어플이랑 해서 잘 해봤는데, 여기까지 해서 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초반부 문제 프린트에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것들 지금 다 풀어드렸습니다. 다는 아니고 하여튼 몇 개 풀어드렸고, 잘 여기까지 복습하시고 혹시 그래도 질문 있으면 줌으로 들어와서 혹은 현장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또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양서고 2학년 경제 수강생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너희들이 눈앞에 없으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도 한다. 아무튼 우리 1년 동안 또 2년 동안 같이 해왔던 이 인연을 잊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는 경제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